전국에서 기도의 능력을 사모하는 3천여 명의 여성도들이 참석한 전국 초교파 여성 금식 기도 대성회가 시작됐습니다. 남북한 통일의 방식을 기독교 복음에서 찾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굿TV가 제작하는 휴먼 다큐 사랑은 강물처럼에서 이번에는 일명 빵 만드는 목사가 농촌 사역을 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 동행 취재했습니다. 전국 대학교수 선교회가 250여 명의 교수들과 함께 제39회 전국 대학교수 선교대회를 1박 2일간 개최했습니다. 세계로 중앙교회와 전주 우리교회가 합병 감사예배를 열고 전주 우리교회로 새롭게 출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TV 뉴스입니다. 빨간 가방 아줌마, 여의도 순복음교회 초기 부흥을 이끌었던 여성 평신도 리더들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자녀와 가족, 교회를 일으킨 기도의 능력을 사모하며 3천여 명의 여성도들이 기도 대성회에 모였습니다. 보도에 김혜인 기자입니다. 기도의 성지 오산리 최자실 기념 금식기도원 대성전. 많은 인원이 이곳을 찾다 보니 자리도 부족합니다. 결국 예배당 바닥에 돗자리를 깔고 기도합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여성교회가 주최한 제48회 전국 초교파 여성금식 기도대성회 현장입니다. 청년 시절부터 금식기도원을 찾았다는 여성도들은 금식기도하며 체험했던 기도의 능력을 사모하며 참석했다고 고백합니다. 근데 저는 여기만 오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너무 기쁘고 즐겁고 너무 좋아요. 눈물이 막 흘러요. 근데 청년회에서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고 그래서 제가 해년마다 금식성에는 꼭 오려고 그럽니다. 오고 이렇게 가고 나면 이렇게 너무 기쁘고 가정이 행복하고 또 믿음이 나도 모르게 자라 있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여성교회는 100일 릴레이 금식기도와 21일 다니엘 기도로 여성금식기도 대성회를 준비했습니다. 교단에 관계없이 초교파로 진행된 대성회. 개회 예배에만 3천여 명의 여성도들이 모였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는 주제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대성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교파를 초월하여 전국에서 여성금식기도 대성회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리며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개회예배 설교를 맡은 이영훈 목사는 많은 사람들이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짧은 기간 성장한 이유를 묻는데 이는 기도의 능력 때문이라며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여러분 입술로 긍정의 고백만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능력의 기도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언제까지 하느냐? 응답이 올 때까지 하는 게 기도입니다. 절대 기도하다 포기하지 말고 부르짖고 또 부르짖어서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적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빨간 가방 아줌마로 불리는 여성 평신도 리더들이 교회 초기 부흥을 이끈 바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 가족을 위해 그리고 교회와 나라를 위한 어머니들의 기도는 3박 4일간 기도원을 뜨겁게 달굴 예정입니다. 굿TV 뉴스 김혜인입니다. 북한 독재 체제의 중심이었던 김일성의 부모는 모두 기독교인이었는데요. 북한 주체 사상도 기독교 용어와 비슷한 표현들로 쓰여 있다고 합니다. 북한의 뿌리가 기독교이기 때문에 남북한 통일의 방식도 기독교 복음에서 찾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김효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미국 국무부가 발표한 2023 국제 종교자유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에서 종교 활동하는 개인에 대한 고문과 처형, 신체적 학대는 여전히 자행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에 대한 탄압도 극심합니다. 미 국무부는 비정부 지구들의 보고를 인용하며 북한 당국이 현재 최대 7만 명에 이르는 기독교인을 감옥에 가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2006년 자유를 찾아 한국에 온 정윤아 씨. 북한 선교에 관심 있는 청년들과 함께한 강연회에서 그녀는 북한이 기독교와 교인들을 탄압하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독재 체제에 크나큰 위협이 될 것이란 이유에서입니다. 공개청살 당하는데 너 그냥 미신 믿었다 인정하면 죽이지는 않고 감옥으로 넣어줄게 그랬는데 이분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을 접했습니다 하고 순교했었어요. 북한은 그게 두려운 거예요. 야, 이것들이 하나님을 접하니까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절대 굽히지 않네. 이런 거라면 이건 막아야 돼.
기독교 탄압이 끊이지 않는 북한. 전직 언론인 출신인 김용삼 씨는 북한 독재 체제는 김일성이 구축했지만 놀랍게도 그의 부모는 기독교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관련 저서를 쓰는 등 다년간 북한 관련 연구를 해왔던 김 씨는 북한이 주체 사상을 확립하는 데 있어 기독교의 방식을 모방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너희 그러면 식량은 어디서 조달해서 먹었어? 아, 우리 장군님이 모래알로 쌀밥을 지어서 우리를 먹이셨어. 이 얘기는 뭐냐? 예수님이 물고기와 떡으로 많은 사람들을 먹이죠. 이 논리를 잘 보시면 지금 북한이라는 나라가 지금 작동하고 있는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기독교의 이 프로토콜을 상당 부분 갖다가 차용을 했습니다. 그는 김일성의 아들 김정일이 출생할 때 큰 별이 솟아올랐다고 표현한 북한 보도 내용을 언급하며 이는 예수가 태어날 때 별이 예수가 태어난 마곡간을 비추었다는 내용과 비슷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주체 사상은 기독교를 틀어놓은 것이라며 근본 뿌리인 복음을 주민들에게 전한다면 세뇌된 거짓 사상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반도 통일과 북한 선교를 위해 뜻을 모은 자리. 이날 참석자들은 기독교 복음이 북한에 널리 전파되고 1900년대 초반 평양에서 일어났던 부흥운동이 다시 재현될 수 있도록 중보기도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효미였습니다. 흔히 농촌목회라고 하면 어르신들을 섬기는 사역이 떠오르죠. 그런데 구티비가 제작하는 휴먼 다큐 사랑은 강물처럼에서 일명 빵 만드는 목사의 농촌 사역을 동행 취재했습니다. 가족을 잃은 슬픔을 딛고 빵을 만들게 된 사연을 만나봅니다. 김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짙은 녹음을 품고 있는 충남 서산시 지곡면. 한적한 마을 한 곳에는 작은 빵 나눔터가 있습니다. 이곳은 일명 빵 만드는 목사인 배정규 목사의 사역지. 배 목사는 자원봉사자들과 이곳에서 빵을 만들고 있습니다. 올해로 20년 된 빵 나눔 사역. 칠순을 바라보는 나이임에도 이 같은 사역이 이어졌던 원동력은 무엇일까? 큰아들이 교통사고로 이제 사망하고 끝나서 이제 우리 마음을 잡지 못하고 있을 때 우리 아내가 우리도 빵 나눔터를 좀 하고 싶다. 했으면 어떻겠냐 해서 바로 이제 그때 마음에 결정을 하고 시기를 맞추어 가지고 저희가 시작을 했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은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그리고 봉사자의 사명으로 이어졌습니다. 아들을 그리워하며 빵 봉사를 시작한 배정규 목사는 먹음직스러운 카스테라 빵을 굽기 시작했습니다. 정성스럽게 만든 빵을 인근 경로당 어르신들께 전달하는 배 목사. 빵과 함께 주님 복음도 전합니다. 배 목사는 경로당뿐 아니라 국내 보육원과 수해 지역은 물론 해외 어려운 이웃 등 도움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 찾아갑니다. 빵을 받은 영혼들이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을 전합니다. 이제 앞으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그날만 남았습니다. 마음속에 예수를 영접하시고 천국 가는 소망을 가지셔야 돼요. 배 목사가 밖에서 빵을 전달하는 동안 교회 안 주방에서는 이영순 사모가 1인 다역을 해내며 삼계탕을 준비합니다. 근데 이제 여름이니까 집에서는 시골에서 솔직히 이거 사 먹는 건 별로 잘 못 먹어요, 어른들이. 그러니까 그냥 이제 가끔 해드려요. 만들기 어렵고 사 먹긴 더 힘든 시골 어르신들은 교회에서 준비한 삼계탕 한 그릇에 미소가 넘칩니다. 항상 퍼줘. 조금만 뭐 좀 퍼주시고 다 나눠주시고 그런 목사님이세요. 사모님도 그렇고. 가족을 잃은 슬픔을 딛고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다양한 봉사를 전개하는 배 목사 부부. 이들이 보여주는 아름다운 농촌 사역은 다음 주 구티비 휴먼 다큐 사랑은 강물처럼에서 자세히 시청할 수 있습니다. 또 TV 방영 이후에는 유튜브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태용입니다. 전국 대학교수 선교회가 제39회 전국 대학교수 선교대회를 배재대학교 아펜젤러 기념관에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주제로 진행했습니다. 11일부터 1박 2일간 진행된 이번 대회는 전국 250여 명의 대학 교수가 참석했으며
첫날 주제 강연과 분과 발표를 진행하고 둘째 날에는 강경 지역 문화 탐방을 하며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대회와 함께 진행된 총회에서는 신임 회장으로 한국교통대학교 김광현 교수를, 수석 부회장으로 영남대학교 박시현 교수를 선출했습니다. 김광현 신임 회장은 각 지역에 있는 크리스천 대학 교수들이 깨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내년 설립 40주년을 맞아 다시 한번 첫 시작을 기억하는 대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내년 설립 40주년을 맞는 전국 대학 교수 선교회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와 CCC 설립자로 알려진 김준곤 목사가 함께 설립을 주도한 단체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들을 신앙의 멘토로 세워가는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굿TV 호남 전북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세계로 중앙교회와 전주 우리교회가 합병 감사 예배를 열었습니다. 13일 전주 세계로 중앙교회 본당에서 진행된 이번 합병 감사 예배는 지역 교계 목회자와 세계로 중앙교회, 전주 우리교회 성도들 300여 명이 함께 하나됨을 축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란 주제로 말씀에 나선 합병위원장 박종탁 목사는 오늘 두 교회의 합병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라며 앞으로 나아갈 복음의 사역을 응원한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배 이후에는 합병식에 이어 세계로 중앙교회 박종대 목사의 은퇴식과 전주 우리교회 윤석호 목사의 취임식이 이어졌습니다. 두 교회가 하나가 된다는 것이 사실은 쉽지가 않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루어 주고 싶고요.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생각을 품어 같은 비전을 품어서 같은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안아주고 사랑으로 보듬어주면서 나아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밖에도 윤 목사는 어려운 길이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여기까지 왔다며 복음의 사명을 품고 다음 세대를 위한 활동과 선교 사역을 위해 더욱 집중하겠다고 목회 비전을 전했습니다. 한편 세계로 중앙교회와 전주 우리교회의 합병으로 세계로 중앙교회는 전주 우리교회로 바뀌어 새롭게 사역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제헌절을 맞아 헌법에 근거한 법질서가 바르게 세워져야 한다며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한기총은 대한민국의 헌법이 제정된 1948년 7월 17일을 기념하는 제헌절 제76주년을 맞아 법치에 대해 생각하며 모든 국민이 헌법과 법률을 잘 준행하고 헌법이란 토대 위에서 공동체와 개인이 조화롭게 발전해 나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성애, 동성혼과 관련한 최근의 판결을 보면 법질서에 입각한 판단이 아니며 법질서를 바르게 세워야 할 법원이 이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음에 크게 우려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동성애 합법화 문제에 대해 지난 10여 년간 강력히 반대해왔다며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의 독소 조항이 포함된 차별금지법을 포함해 타 지역의 학생 인권 조례도 조속히 폐지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굿TV 부울경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도서출판 킹덤북스가 15일 부산 세계로교회에서 제4회 성경강해 컨퍼런스를 열고 예레미야서를 탐구했습니다. 예레미야서는 구약시대 유다 왕국이 멸망하기 전 선지자 예레미야가 기록한 예언서입니다. 신간 예레미야 주해 저자인 서울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 장성길 박사는 예레미야서에 대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심판을 시행하고 다시금 미래 회복을 일으키겠다는 놀라운 뜻이 선포되어 있는 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러한 액션들이 조금 더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동시에 오늘 우리 시대에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의 설교를 통해서 녹아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컨퍼런스를 준비한 킹덤북스 윤상문 대표는 이번 강해를 통해 말씀을 깊이 이해하고 깨닫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한국교회가 견고히 세워져 가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제4회 킹덤북스 성경강해 컨퍼런스는 17일까지 사흘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17일 밤에서 18일까지 수도권과 충북 북부 지역에 시간당 최대 7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예보됐습니다.
17일 오전 호우특보가 내려진 경기 북부 내륙과 강원 중북부 내륙에는 시간당 40mm 내외로 비가 쏟아졌고 다른 지역은 소강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18일 역시 수도권을 포함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예보된 가운데 기상청은 피해가 없도록 대비하길 당부했습니다. 국회가 17일 오부요인과 전직 국회의장단 등을 초청한 가운데 제76주년 제헌절 경축식을 열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경축사에서 2026년 지방선거 전까지 개헌 국민투표 추진을 제안하는 한편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개헌 대화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외국 의회와 정부, 기관 등을 대상으로 펼치는 의회 외교를 강화하겠다며 아시아 여러 신흥국과 전략적 우호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여러 글로벌 의제에서도 책임 있는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우 의장은 경축식에 앞서 진행된 사전 환담에서 여야 대치로 22대 국회 개원식이 지연되는 상황에 대해 최근 정말 부끄러운 것 중에 하나는 너무 갈등이 심해서 개원식도 채 못하고 제헌절을 맞이한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서희초 교사 사망 1주기를 하루 앞둔 17일 교원단체들이 추모 메시지를 내며 악성 민원을 막을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인권은 교문 앞에서 멈춰섰고 전국 교육자들은 악성 민원과 과중한 업무에 신음하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도 성명을 통해 서희초 교사는 한 학기 동안 2천여 건의 문자를 주고받으며 과도한 민원을 응대해야 했고 수많은 형태의 수업방해 행위를 홀로 감당했다고 말했습니다. 전교조는 국회가 아동복지법과 관계법령을 개정하고 정부는 장기적인 민원관리 체계를 현장에 정착시켜야 한다고도 요구했습니다. 미국 한반도 전문가 중 한 명인 수미 테리 박사가 한국 정부를 위해 활동한 혐의로 미국 검찰에 의해 형사 기소됐습니다. 법원 서류에 따르면 수미 테리 박사는 미국 중앙정보국에서 일하며 중앙정보를 한국 정보 당국과 공유했고 한미 정부 관계자들 간 미팅을 주선하며 한국 정부 측으로부터 접대와 선물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수미 테리 박사의 변호인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지만 전문가들은 현재 한미 관계가 순항하고 있는 시기에 불거진 이번 사안을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수사당국은 한국 정보기관이 이번 사안에 연계된 것으로 보고 있어 앞으로 한미 간 원활한 정보 교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 BTV 뉴스 장정훈입니다. BTV 월드와이드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시절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이 현지 시각 16일 한국은 자국 방어를 위해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서 더 큰 기여를 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이날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열린 행사에서 한미 간 현재 진행 중인 방위비 협상과 관련해 한국은 무엇이든지 필요한 것들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있다며 한국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으로 본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정부 당시 마지막 국가안보보좌관이었던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국가안보보좌관으로 다시 기용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아라비아 반도의 술탄국 오만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용의자를 포함한 9명이 숨지고 28명이 다쳤다고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이 현지 시각 16일 보도했습니다. 오만 경찰은 15일 저녁 수도 무스카트 와디카비르 지역에 있는 시아파 이슬람 사원 인근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파키스탄 외무부는 사망자 가운데 자국민이 4명이라며 비열한 테러 공격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전했습니다. 사건은 시아파 최대 기념일인 아슈라를 하루 앞두고 벌어졌습니다. 아슈라는 7세기 수니파와 시아파가 분파되는 계기가 된 카르발라의 비극을 기리는 날로 이슬람권 이외 지역에서는 양대 종파 사이에 긴장이 고조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군이 그동안 병역을 거부해온 초정통파 유대교도에게 병력 부족 등의 이유로 다음 주부터 입영 통지서를 보내기로 했다고 AP통신 등이 현지 시각 16일 보도했습니다. 입영 통지 대상이나 복무 기간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규모로 입영을 거부하면 복무를 강제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AP통신은 전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초정통파에 대한 병역 면제가 부당하다는 지난달 25일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입니다. 하레디로 불리는 이스라엘 초정통파 유대교도들은 1948년 건국 이후 나치의 유대인 학살로 말살될 뻔한 문화와 학문을 지킨다는 이유로 병역을 면제받았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이스라엘군의 교전이 9개월째 이어지는 가자 지구에서
수만 명의 임산부와 산모가 심각한 굶주림에 시달리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지 시각 16일 유엔 인도적 지원 조정실에 따르면 가자 지구 전체의 식량 부족이 심화되면서 영양 공급이 중요한 임산부와 산모가 기아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인도적 지원 조정실은 가자 지구 전체에서 출산과 신생아 관련 의료 서비스는 병원 11곳과 야전병원 일부에서만 가능하다며 이들 의료시설마저도 연료가 부족해 신생아 인큐베이터 등 필수 장비 작동이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BTV 뉴스 김효미였습니다. 당분간 정체전선은 계속해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를 뿌리겠습니다. 모레까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충청에 200mm가 넘는 폭우가 추가로 예보됐는데요. 강원 지역에도 많게는 180mm의 큰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기온은 높지 않겠지만 습한 공기의 체감 온도는 30도 안팎으로 덮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27도, 강릉 29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대구 30도, 광주 29도, 부산은 28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도 집중호우가 한반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강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폭우가 이번엔 수도권을 덮쳤는데요. 경기 북부에선 1시간 동안 100mm 넘게 장맛비가 쏟아지며 도로가 잠기고 전동차 운행이 중단되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당국은 호우경보 발령 시 외출이나 차량 운전을 자제하고 특히 하천 근처에선 안전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는데요. 추가 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